그 멘델은 굉장히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기가 막힌 천재였던 거죠. 근데 공교롭게도 다윈은 자기 정원에다가 금어초라는 스냅드래곤이라는 식물을 기르시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갖게 되신 거죠. 동시대 사람이었어요.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이라는 분인데요. 그 수원에서 완두콩을 기르면서 그걸 교배하고 꼭 우리가 배운 대로 이른바 유전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잖아요.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해서 유전 물질은 입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우성일 수 있는 거죠. 그 당시만 해도 뭐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거든요. 도대체 뭐가 자손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게 부러지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절이었어요. 그 멘델은 굉장히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기가 막힌 천재였던 거죠. 근데 공교롭게도 다윈은 자기 정원에다가 금어초라는 스냅드래곤이라는 식물을 기르시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갖게 되신 거죠. 참 신기한 게요. 다윈의 서재에도 멘델의 논문이 실려 있는 그 논문집이 꽂혀 있습니다. 그거 보면 그 논문 바로 전까지 논문에는 다윈 선생님이 읽은 흔적이 있어요. 밑줄도 좀 그으셨고 뭐 이런데 그 논문만 하얗게 전혀 안 건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 논문에 또 읽은 흔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시는 분인데 멘델 논문은 전부 수학이거든요. 뭐 이런 논문이 여기에 있나? 그래서 그냥 넘기신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다윈이 그 당시 멘델의 논문을 읽고 이해하셨다. 그러면 당신의 그 금어초 실험이 잘못됐다는 거를 발견을 하실 텐데 전혀 뭐 그럴 그게 없었던 거죠. 어떤 의미에서는 그레고르 멘델이 유전학의 그 기본을 찾아준 게 다윈의 이론을 살린 거거든요. 적절한 시기에 멘델의 논문이 또 재발견됐다는 것도 다윈한테 참 고마운 거고요. 이제 60년대, 7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합의 시대라고 영어로 New Synthesis라고 부르는 시대가 이제 나타나요. 다윈은 사실은 1838년 정도면 다윈이 배에서 내리고 한 2년 정도면 대충 모든 거에 감을 잡았어요. 아, 이렇게 되는 것 같다. 근데 책을 바로 낸 거는 아니죠. 묵히고 한참 시간을 보냅니다. 그리고 친구한테 보내서 한번 읽히고 반응 보고 뭐 이걸 굉장히 해요. 근데 1858년 어느 날 과학계의 최대 사기극을 벌입니다. 그 유명한 러셀 월리스의 소포가 배달이 된 겁니다. 월리스는 젊은 이제 학자였는데 다윈 선생님을 존경해 마지 않아서 논문을 쓰면 다윈 선생님한테 종종 보냈어요.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.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 린네 학회에다가 보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. 그날도 이제 그런 게 온 겁니다. 20년 넘도록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책의 요약문인 거예요. 거의 자기가 생각한 그 에센스가 요 짤막한 글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. 그래서 에마가 찰스 라일 경, 다윈이 사부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남편이 큰일 났다. 빨리 좀 오셔야 되겠다. 찰스 라일이 그냥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다윈의 절친 조셉 후커 집에 들려서 자네 나랑 찰스 집에 좀 가야 된다. 큰일 난 모양이라고. 근데 진짜 월리스의 이거 읽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. 그 두 분은 그동안 다윈한테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거든요. 이 이론에 대해서 가장 시간만 나면 편지도 쓰고 만나면 얘기하고 이대로 그냥 놔두면 우리의 절친 다윈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. 이건 안 되는데. 그래서 둘이 상의를 해요. 그러니까 후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. 내 기억에 다윈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식물학 하시는 교수한테 보낸 편지가 있다. 그 편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걸로 안다.
그리고 한 4년 전쯤에 나한테도 편지를 낸 게 있다. 그래서 그걸 짜깁기를 해갖고 그걸 논문으로 만듭니다. 그래서 찰스 라일이 편지를 월리스한테 씁니다. 다윈 선생이 나한테 자네 논문을 보여줬네. 아이고 어떻게 자네도 참 대단하게 그 다윈 선생이 평생 애써서 만든 그 이론하고 참 비슷한 얘기를 했더군. 그래서 자네 둘을 좀 초청해서 논문 발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다윈 선생을 먼저 발표를 시키고 자네를 두 번째로 발표를 시키려고 그러네. 근데 그거 사실은 사기잖아요. 순서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. 하루라도 먼저 낸 논문, 이게 노벨상 누가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. 다윈은 무지무지 고민합니다. 이러다가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학자도 아니다. 막 이래갖고 월리스한테 보낸 다윈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런 게 행간에 읽혀요. 그냥 부드럽게 잘 넘어가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. 월리스는 거기서 나비 잡느라고 너무 바빠서 논문 발표를 못 와요. 다윈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두려워했어요. 그래서 다윈도 안 갔어요. 인류 역사의 이 위대한 발견이 두 사람이 다 나타나지도 않은 학회에서 대독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2등으로 발표가 됐지만 사람들은 함께 발견했다라고 인정해 주려고 그러는데도 월리스는 아니다, 이거는 다윈 선생님이 하신 거다. 내가 다윈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. 나한테 무한한 영광이었다. 어쩌면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월리스의 이론으로 대접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봐야 좋을지는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